서울 봉천동 흉가를 아지트로 쓴 중학생들의 최후. 이야기는 1990년대 중반. 내가 중3일 때의 실화이다. 그 당시 나는 봉천동에 위치한 S중학을 다니고 있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다. 나는 친한 애들을 그룹을 이뤄 무리지어 다녔고 늘 말썽을 부리고 다녔다. 여자애들도 그룹 대 그룹으로 만났고 M여 중에 다니는 무리들과 자주 놀곤 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시대 배경상 중학생들이 남과 여가 무리를 이루고 놀 곳이 한정돼 있었다. 당구장, 노래방, 공터, 학교 운동장, 공사장, 뒷산 등등 마음 편하게 놀 곳이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무리들은 새로운 곳을 늘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 나와 친구 Y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그곳이다 라고 말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을 찾으러 갔다. 우리는 담을 넘어 그곳으로 들어갔고 넓은 마당과 이곳저곳 방들이 5개 정도는 배치가 돼 있는 빈집이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곳을 아지트로 사용하자고 알렸고 무리들이 와서 그곳을 보고 모두가 만족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적인 빈집이 아니었던 것을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 무아지경에 빠져 무리들은 신나게 놀고 있었다. 그렇게 여자애들도 아지트로 데려오고 우리들은 술 파티를 벌이고 놀았다. 그러다 술에 취한 애들은 각자 커플들끼리 방에 들어갔고 술이 강한 애들은 안방에서 더 버티고 놀고 있었다. 그렇게 술 마시며 노래하고 형이 달아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황에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리며 문간방 쪽에 있던 애들이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다. 그러고서는 한다는 말이 천장에 귀신 얼굴이 노려보고 있었다고 여자애가 말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즐거운 흥을 깬다고 여자애를 나무랐고 우리 친구 녀석한테도 오라고 했다. 그 친구도 머리를 극적이며 자기는 그런 거 못 봤다고 억울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커플 여자애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무리들 속으로 깊게 들어와서 주변을 두리번대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애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여자애가 신경을 쓰였지만 개의치 않고 즐겁게 놀다가 다들 각자의 산을 했다. 우리는 중독이 된 듯 그곳을 자주 애용했고 여자애들과 함께 그곳에서 늘 파티를 벌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각자 커플끼리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들이 들려왔고 무슨 일인가 싶은 애들은 마당에 모여있는 애들에게 갔다. 마당에 모여있던 애들은 입을 모아 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14명 중에 귀신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5명이나 된다는 것에 나를 포함 다른 애들도 술렁이며 긴장을 했다. 하는 말들이 다 제각각 달랐는데 누구는 여자가, 누구는 아이가, 누구는 남자가라며 말들이 다 달랐다. 그러면서 귀신을 봤다는 커플 애들은 황급히 그곳을 나갔고 그런 현상을 못 본 애들만 멋쩍어하며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보질 않았기에 두렵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렇게 귀신을 본 아이들은 이곳을 오질 않았다. 하지만 훗날 최악의 공포로 남을 기억을 선사해 주는 날이 온다. 커플들은 따로따로 이곳을 방문해서 놀다가 가곤 했는데 나에게 그런 날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 나는 해가 질 저녁 무렵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스르륵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이었다. 둘 다 명확하게 들었기에 우리는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머리 위쪽으로 터미네이터2에서 장면처럼 천장에서 빠져나오듯이 얼굴들이 수욱하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었다. 정확하게 3명의 얼굴이었고 입에는 뭔가가 개거품 같은 것들이 있었다. 우리들은 기겁을 했고 그대로 채비도 제대로 못 꾸린 채 밖으로 도망을 쳤다. 나와 여자친구는 서로 공포에 질린 채 마주보며 그대로 나와서 근방에 있는 구멍가게로 가서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콜라를 사서 들이켰다. 연로하신 주인 할머니가 우리들을 보며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 됐냐고 노파심에 물으셨다. 나는 순간 할머니가 저 집에 대해 뭔가를 알지 않을까 하고
저 빈집 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다. 그러더니 한참을 뜸들인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8살짜리 아이 아빠 엄마가 있었는데 애 아빠가 바쁘게 일하며 착실하게 가정을 끌고 나갔단다. 하지만 애 엄마는 무료한 삶에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웠고 그러한 장면을 들켜버리게 됐다고 한다. 평소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아서 아이도 상당히 비뚤어져 있었고 그러한 것에 남편은 여태껏 내가 뭐 한 건가? 하며 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분노한 상태의 애엄마에게 바람에 대해 추궁했지만 오히려 성질을 내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고 오히려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며 남편 탓을 했다. 애 아빠는 눈알이 뒤집어지며 애엄마를 폭행하고 집을 나가서 어디선가 농약을 한 다발을 사왔다. 그리고 농약의 존재를 감춰놓은 채 또다시 그 일에 대해 물었더니 애엄마는 오히려 더 표독하게 남편을 몰아세웠다.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을 대로 잃은 패닉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마구잡이식 폭력을 이어갔다. 그러한 일들에 주변 세방살이를 한 사람들도 신경을 쓰지 않았단다. 그렇게 엄마는 기절을 했고 그 상태에 농약을 개봉 후 강제로 먹여 죽이게 된다. 아이 역시 방에 들어가 강제로 농약을 먹이고 죽이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분노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 후 그곳은 얼마 전부터 방치가 된 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할머니가 말을 해준다. 우리들은 깜짝 놀랐지만 애써 태연하게 아 그렇군요 하며 가게를 나오게 됐다. 그날 밤 나와 여자친구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친구들과 여자애들에게 말을 해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애들은 무서워하는 애들부터 아지트 물색 걱정하는 애들까지 반응들이 다양했고 그 후로는 절대 그곳을 가지 않게 되었다. 그중 기가 제일 약했던 여자애는 계속 가위에 눌리고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그 애는 나중에도 그 영향력이 오래 가서 꽤나 안 좋았다고 하고 그 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흉가 가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